안녕하세요. 두 배 더 행복함의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은 메이의 정책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뭘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도 정책이란 걸 하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해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정책학습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그걸 재생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패를 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은 세 가지 대안으로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정책학습, 수단적 정책학습, 정치적 정책학습. 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책이란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으로 할게요. 지난 정부의 우리 부동산 정책은 우리 부동산 문제가 많았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정책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집을 사지 마라. 완전히 떨어뜨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안이 있는데, 여러분 대안은 잠깐 한번 보세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그려보면 대안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법칙 혹시 아시죠? 수요와 공급.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뜨리려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이러야지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어떤 대안을 썼냐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온다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건설한다, 빌트, 새로 건설한다 라는 거고, 또 다른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일단 시장에 많이 공급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공급량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아서. 그런데 요게 더 단기간이죠. 그래서 지난 정부는 우리 일가구 다주택자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팔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도리어 집값이 막 강남부터 팍팍팍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배우는데, 사회적 정책학습은 뭐냐면 정책 또는 사회적 구성에 관한 학습인데요. 문제와 목표의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와 이런 목표의 인과성이 과연 있는가? 정부 활동의 본질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막 나타나죠. 그래서 정책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데 과연 이게 떨어뜨린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들어가서 과연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이 확 떨어뜨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부동산 문제는 당연히 있죠. 집값이 올랐죠. 근데 이제 집값을 한 방에 확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확 떨어뜨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서민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살잖아요. 우리 서민들한테 이런 집이라는 거는 재산이자 모든 거예요. 이걸 한 방에 팡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올라도 문제지만 팡 떨어뜨려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집값이 팍 떨어지면 버블, 이제 약간 뭐냐면 경기 침체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정부들 같은 경우는 뭐 집값 떨어뜨린다 올린다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물가 상승률과 맞춰서 비슷하게 가요. 근데 집값을 확 떨어뜨린다? 이게 좀 맞지 않는가? 막상 이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야, 부동산 문제는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서 집값을 확 떨어뜨린다?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또 정부가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집값 이런 건 함부로 확 떨어뜨린다라고는 힘들구나. 안정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사회적 정책학습이에요. 자, 수단적 정책학습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두 개에 대한 이야기.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만약에 집값을 떨어뜨린다라는 목표를 했으면 정책 대안 수단을 쓸 때에 있어서 수요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 좋은데 공급을 과연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면서 떨어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짓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그 전에 정부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집을 새로 많이 지었다고요.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집값 떨어지겠는데? 라면서 수요가 딱 떨어지면서 가격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가구 다주택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서 떨어뜨린다 한다? 그게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값을 진짜 떨어뜨리려면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구나.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수요까지 같이 줄여야 되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수단이나 관리기법에 대한 학습입니다. 목표와 대안의 인과성 검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초점, 구체적 성과. 그러니까 일가구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를 올려서 팔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세를 엎드린다? 그럼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성과가 안 났구나.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새로 짓거나 그래서 수요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반면에 정치적 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미치느냐. 더 정교한 주장을 위한 전략 학습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치적 정보 위에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정부는 우리 이런 부동산 정책에 손을 너무 많이 댔단 말이죠. 20번, 30번 가까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국민들한테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신뢰, 믿음 그게 있어야지만 성과가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면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 정책 학습입니다. 이래야지만 정책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 정책 학습은 뭐죠? 사회 문제와 정책 목표 간의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수단적 정책 학습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연 옳았는가를 배우는 거고, 정치적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메이의 정책 학습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울렛과 라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 가지로 좀 약간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울렛과 라미시 같은 경우는 메이의 수단할 때도 이제 다시 또 재언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으로 하울렛과 라미시는 나눴습니다. 내생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수단적 정책 학습을 내생적 학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회적 정책 학습을 외생적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회 문제를 목표를 제대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외생적 학습.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교했느냐.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걸 수단적 정책 학습을 내생적 학습이다 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 문제를 목표로 제대로 만들었느냐, 외생적 학습. 요 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어땠는가를 배우는 게 내생적 학습. 이렇게 나눴다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메이의 정책 학습 요거만 머릿속에 좀 한번 깔끔하게 넣어두시고요. 요 내용이 잘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번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이의 정책학습, 사회적 정책학습, 수단적 정책학습, 정치적 정책학습. 오늘은 메이의 정책학습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두 배 행복함의 김기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